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회사 미팅 때 무심결에 나의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들의 반응, 헐, 쟤는 모르는 게 뭐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 유럽으로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 획득한 엄청난 금을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의 막대한 지출로 인한 달러의 약세, 거기다가 세계 오일 쇼크까지 미국의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혜성처럼 나타난 걸출한 인물이 있었으니 미국 국무부 장관 키신저 그리고 닉슨의 환상의 콜라보로 전세계의 석유 결제 시스템을 미국의 달러 체제로 한순간에 바꿔버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중동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중동의 애인을 뒤로하고 딴청을 피우는 걸까요? 그럼 마린보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미국에도 여러 곳에 유전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자국에도 많은 양의 석유가 있음에도 예전부터 미국은 자국의 석유 시출을 조금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일 쇼크가 있기 전까지 국제 석유값은 항상 저렴한 가격대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굳이 자국의 석유를 시추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미래를 위해 그냥 비축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미국 전역에는 예전부터 계륵 같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셰일지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석유 시추는 땅속으로 파이프를 수직으로 넣어 지층 아래에 고여있는 원유를 뽑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처럼 파이프만 땅에 꼽으면 원유가 펑펑 나온 지역도 있지만 미국의 셰일지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하 몇천 미터 아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기름을 머금은 암석과 진흙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말 그대로 계륵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무수한 기업들이 셰일 오일을 시추하려 198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추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셰일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직으로 수천 미터 땅을 파서 내려간 후 거기서 다시 수평으로 90도 꺾고서 또 수천 미터 땅을 파면서 수평 시추공을 박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통로에 모래와 약간의 화학물질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고압의 물을 쏟아부으면 여기저기 찌꺼기처럼 잔존하고 있던 원유와 가스의 틈 사이로 고압의 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물과 함께 투입된 모래가 그 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원유와 가스는 지상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말로만 듣기에는 쉽게 가능할 것 같지만 수천 미터 지하에서 수평으로 또 수천 미터를 굴착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으면 틀림없었겠죠. 처음에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시추에 성공했을 때 다른 나라들, 특히 산유국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일반 원유 시추보다 비용이 몇 곱절 많이 드는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웜에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아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수평 시추 기술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시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셰일가스나 오일은 미국에만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에 다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는 왜 다른 나라들은 셰일가스나 오일 시추를 못하는 걸까요? 아님 안 하는 걸까?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물입니다. 미국 전역에는 마치 사람의 핏줄과 같이 촘촘히 강이나 호수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하의 셰일층의 조금의 위쪽이나 아닌 그 근처에는 막대한 지하수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엄청난 셰일층이 발견되고 있지만 산악과 사막지대가 많은 중국에서는 미국만큼이나 충분한 물이 없어서 현재의 기술로는 시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셰일층에 넓게 자리 잡은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엄청난 물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시추가 힘들다는 말이죠. 현재 미국의 로키 산맥이나 동쪽 지역에만 세계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300년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셰일 오일 생산으로 2018년 미국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월가의 금융자본과 엄청난 무기자본,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 자원까지.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와의 미국과는 완전히 180도 변신한 또 다른 미국으로 태어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수혜가 역설적으로는 전 세계의 불행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유럽발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각국들은 예전과 같이 국가 간의 협력이나 상생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던 방식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서로 자신의 국가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국가주의로 변해가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자칭 세계 경찰이라고 칭하던 미국마저도
국가주의의 회색 그림자가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물론 전쟁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지만 다른 면으로 보자면 미국이 두려워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살았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에너지 패권까지 거머쥐게 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중동의 석유 때문에 골치 썩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굳이 팔 걷어붙여가며 이 나라 저 나라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이슬람 국가 간들의 서로 다른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의 앙숙관계, 그리고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이랬든 저랬든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하에 살얼음과 같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발을 뺀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의 국가주의가, 다시 말하면 국수주의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란 건 당연할 거라 보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 정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평화하는 거리가 아주 먼 인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지금 제가 열거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과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극우주의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나라는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엄청난 보복으로 응징을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의 엄청난 제재와 압박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할 정도로 데미지가 심각한데요. 이란은 세계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원유를 아주 풍부하게 가진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견원지간이라는 거죠. 이란은 시아파의 대빵,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는 미국의 힘에 기대해 이란을 제재하기를 바랬었고, 이스라엘도 자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란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5년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의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받았지만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함께 제재 완화 조치를 보장하는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한방에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란의 드론이 사우디 상선을 공격했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우디 정유시설까지 폭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마도 이렇게 가다가는 이란도 이라크처럼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매어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어떨까요? 오랜 기간 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을 비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그리 크지 않았었죠. 그런데 차베스가 물러난 지금 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폭망하게 만들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이란도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고요? 앞서 2부에서 말씀드린 페트로달러 기억하시나요? 전세계 석유 결제 시스템 말입니다. 석유 결제는 오로지 뭘로 한다? 네, 그렇죠. 달러로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란은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할 때 유로화로 결제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었죠. 이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 페트로달러의 권위에 도전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 두 나라는 지금 아주 쪽박을 찬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국제사회는 정말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신랄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나 남아메리카의 헐벗은 민중들을 보살피는 정책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정한 인류 공동의 평화의 길로 간다면 어떨까?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이 없는 한 미국을 추월할 나라가 나온다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이런 약육강식 국수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중국에 기대해야 할까요? 아닌 우방인 미국에 붙어야 할까요? 예전 광해의 등거리 외교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와 더불어 우리도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더 키워 가까운 미래로는 통일에 기반하여 옆나라 골칫덩어린 일본부터 마사지해줄 필요가 있겠고, 먼 미래로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를 걸쳐 유럽까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메이드 인 코리아 재화를 널리 전파하여 다같이 잘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원대한 꿈을 꾸어봅니다. 참고로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자원도 희박하고 땅덩어리도 협소한 그런 나라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남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엄청나게 방대한 물류의 허브 창고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이 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거죠. 만약 먼 미래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수많은 나라들의 엄청난 재화들이 부산항이나 목포항을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해외로 수출할 때 선박이 아닌 육로를 이용한 철도로 물류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배송 기간은 지금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빨라지며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배송 중 사고의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소니 TV 100만 대를 프랑스로 수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월 1일 선박으로 출발한 소니 TV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나 프랑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차로 같은 날 출발한 삼성 TV 100만 대는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 전에는 도착한다는 거죠. 물류 비용도 일본의 선박 배송보다 절반 이하인 삼성 TV의 가격 경쟁력이 20일이나 늦게 도착한 소니 TV를 압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본을 출발한 소니 TV가 프랑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프랑스에서 하역 작업을 마친 열차에는 또 다른 재화와 유럽 각국의 관광객들이 같은 열차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다시 역관광을 온다는 거죠. 아마 그때의 서울역은 서울국제터미널로 탈바꿈 되겠죠? 서울역을 통해 유입되는 유럽의 관광객들을 상상해 보신다면 살짝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물류의 중심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이지만 앞으로의 글로벌 물류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마지막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귀결되어진 것 같네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리 미국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통일된 대한민국은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니폰 너네 그냥 찌그러져 있어. 여기까지 총 3부에 걸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